쓰여진 투부정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주어로 쓰여지는 투부정사를 먼저 볼 건데요. 그 전에 명사적 용법은 공통적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명사적 용법으로 쓰여진 투부정사는 공통적으로 뭐뭐하는 것, 뭐뭐하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처럼 내가 뭐뭐하는 것, 뭐뭐하기라고 해석이 되어지는 건 나중에 동명사도 똑같이 해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대절이 명사절로 쓰여질 때도 저거랑 똑같은 해석 방법을 가져요. 그러니까 뭐뭐하는 것, 뭐뭐하기는 일반적으로 명사의 역할을 하는 아이들이 가지는 공통적 해석 방법이다 라고 우선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주어로 쓰여졌을 때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면 투부정사를 어떻게 해석할래? 라고 부르면 기본 해석 방법에다가 은, 이, 가를 붙여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뭐하는 것은, 뭐뭐하는 것이, 뭐뭐하기는, 뭐뭐하기가 요렇게 해석이 되어지는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주어로 쓰였을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투부정사는 to에다가 동사 원형이 붙어요. 두 단어 이상이 붙어서 하나의 의미 단위를 이루고 있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구라고 불렀어요. 자, 구가 문장의 동사로 들어가요. 그러면 단수 취급해야 되나요? 복수 취급해야 되나요? 단수? 복수? 민건아! 단수 취급이야? 복수 취급이야? 너 며칠 전에 배웠잖아. 단수요? 너 주진님한테 잃을 거야. 잃을 거야. 자, 구가 주어 자리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너도 배웠어요, 며칠 전에. 아, 기억이 안 나는데. 얘들아, 너네 머리를 이렇게 아니, 뭐지? 오늘 배우고 오늘 배우고 집에 가면 혹시 뇌를 새로 끼니? 뇌가 집에 1년에 365개가 있어가지고 매일 다른 뇌를 끼고 있고 뭐 그런 건 아니지? 응? 자, 구나 절이 주어 자리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3인칭 단수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투부정사가 주어 자리에 들어갔을 때도 당연히 3인칭 단수 취급한다 라고 일단 나오셔야 됩니다. 수일치의 문제는 고등과정으로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그러면 3인칭 단수 취급한다 라는 건 어떤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내가 문장의 동사 자리에 비동사를 쓸 거야 라고 얘기할 때는 주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있어? 그러면 현재 시제면 is, 과거 시제면 was 써야지. 요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 동사가 들어가요. 그러면 과거 시제일 때는 전혀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죠. 그런데 현재 시제가 되면은 동사에다가 s나 es를 붙여주는 게 3인칭 단수형의 일반 동사가 되겠죠. 혹은 have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분류식 변하니까 has라고 써주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취급을 해줘야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렇게 쓸 거예요. 그 장난감들을 가지고 노는 것은 매우 재밌다 라고 쓸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내가 is를 쓸 것인가 are를 쓸 것인가를 고민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는 거야. 그랬더니 여기에 toys가 있네. 그러면 aren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틀리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선 toys가 문제가 아니고요. 앞에 보시면 to play, 노는 것은 이라고 얘기해서 뭐뭐하는 것은 이라고 쓰여졌으니 이 투부정사는 명사적 용법 중에서도 주어로 쓰였구나 라고 될 거고 투부정사가 주어로 들어가 있으니 우리는 3인칭 단수 취급해줘야지. 그래서 is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toys에 맞추는 게 아니라 to play에 맞추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더 생깁니다. 영어가 가장 싫어하는 우리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영어가 정말 좋아하지 않는 몇 가지가 뭐냐면 1번 주어가 너무 긴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어가 긴 상태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세 번째 똑같은 말 반복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주어가 너무 긴 걸 안 좋아한다 라고 해놓고 보니까 지금 이 문장에 보시면 주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주어에 몇 단어가 들어가요? To play with the toys. 무려 5단어나 들어갔잖아요. 이거 당연히 안 좋아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긴 주어 대신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뭘 써주냐면 가주어 it을 써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위에 있었던 요 문장을 가주어 it을 써서 전환을 시켜볼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원래 주어 자리에 있는 to play with the toys를 하나의 주어인 가주어 is로 통일을 하세요. 그 다음에 뒤에 부분 일단 그대로 쓰세요. is very fun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원래 진짜 주어였던 애를 문장의 맨 뒤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써야 되는 거 to play with the toys 이렇게 들어가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쓰고 났을 때 이제 it을 우리가 가주어라고 불렀잖아요. 가주어라는 건 가짜예요. 단순히 우리가 뭐 해주려고 쓰는 거냐면 문장을 예쁘게 보여주려고 쓰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때의 it은 그냥 예쁘게 보이려고 쓴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석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쟤 빼고 나면 우리가 원래 해석은 주어부터 해석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to play with the toys 부터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it을 우리가 가주어라고 부른다라면 원래 주어였던 애 있죠? 얘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진주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위에랑 해석은 똑같아져요. 그 장난감들을 가지고 노는 것은 매우 재밌다. 그냥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주어와 진주어를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되면 대부분 이제 가주어, 진주어가 일단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가주어 it이 시험범이면은 it의 용법에 관해서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it의 용법을 몇 가지 쓸게요. 일단 첫 번째 it은 뭘로 쓰여지는 거냐면 대명사로 쓰여집니다. 대명사로 쓰여지는 it은 그냥 무조건 그것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그것이라고 해석이 되더라? 그럼 무조건 그냥 대명사입니다. 이건 다시 생각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두 번째, 비인칭 주어라는 것도 있어요. 비인칭 주어라고 부르는 건 해석은 안 돼요. 그러면 이게 비인칭 주어냐 아니냐라는 거는 우리가 뭘 보고 확인을 할 거냐면 이 다음에 있는 문장의 내용을 보고 확인을 할 거거든요. 그 문장의 내용이 시간, 날씨, 거리, 명암, 요일, 무게, 날짜 이런 것들을 가리키고 있을 때는 우리는 그냥 비인칭 주어인가 보다 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인칭 주어인지 아닌지를 살펴보시려면 1번 해석이 안 돼야 되고 뒤에 내용이 저런 게 있으면 비인칭 주어가 되는구나 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지금 본 가주어가 있습니다. 가주어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해석은 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그러면 선생님 비인칭 주어도 해석이 안 되고 가주어도 해석이 안 되는데 요 둘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라고 물으면 이 둘의 구분 방법을 가주어 문장은요 뒤에 투부정사가 있거나 아니면 that으로 시작하는 문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 있다 그러면 가주어겠구나 라고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가목적어로 쓰여지는 it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석은 안 됩니다. 그 대신에 가목적어 it은 어디에 있냐면은 주로 일반 동사 뒤에 있고요. 그리고 얘도 구분할 때 문장 맨 뒤에 투부정사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가목적어다 아니다를 판단하실 수 있는 거죠. 가목적어는 우리가 이따가 그 목적어 하면서 다시 한번 목적어, 목적격 보호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주어는 용법이 이게 다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사실 주어로 쓰여지는 투부정사는 별로 어렵지 않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아마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문장 내에서 투부정사가 주어로 쓰여지는 경우는 거의 못 볼 거예요. 투부정사는 거의 주어로 쓰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선생님이 아까 그랬잖아요. 영어가 제일 싫어하는 거 뭐? 주어가 긴 거. 그러다 보니까 투부정사 주어는 웬만하면 다 뭘로 대체해요? 가주어로 대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부정사가 실제로 문장의 맨 앞에 나서서 주어로 쓰이는 건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보어로 쓰이는 거 한번 볼까요? 아니다. 목적어 먼저 볼게요. 목적어로 쓰여지는 경우를 봅시다. 목적어로 쓰여지는 경우에는 우리 아까 해석할 때 생각을 해보면 명사적 용법의 기본 해석 방법은 뭐뭐하는 것, 뭐뭐하기였죠. 여기에다가 을만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뭐하는 것을 뭐뭐 하기를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얘의 위치는 어떻게 되냐면 일반 동사 바로 뒤에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형태예요. I want to play outside. 그럼 나는 나가서 놀고 싶다 라는 말이 되겠죠. 지금 여기 보시면 주어, want가 일반 동사 들어가 있고요. 그 뒤에 투부정사가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이 투부정사를 우리가 목적어로 쓰여진 투부정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의 구조로 되어져 있는 문장에서는 굳이 가목적어를 쓰지 않아요. 우리 아까 이세 용법 하면서 가목적어를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가목적어는 주로 어디에서 쓰여지냐면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어가 또 존재를 하고 있을 때는 목적어가 너무 길어져? 그러면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 사이의 관계가 애매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를 구분하기가 힘들어지게 되죠. 그럴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목적어를 써줍니다. 예를 들면 이런 문장이에요.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 문장을 보시면 문장을 해석을 하는 건 가능해요. 나는 그 책을 읽는 것이 어렵다라는 걸 발견했다라는 문장입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장에서 우리가 짧은 문장이니까 사실 문장의 구조가 금방 파악이 되죠. I가 주어, found 동사, to read the book이 목적어, 그 다음에 이게 어려운 거니까 목적격 보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문장이 길어지고 목적어가 길어지면 지금 여기에 있는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를 구분하는 것처럼 저렇게 구분하는 게 쉽지 않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 목적어 긴 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저 긴 목적어 대신에 좀 짧게 줄이자 라고 얘기하는 게 가목적어입니다. 그래서 to read the book 이라는 긴 목적어 대신에 it을 써주죠. 그리고 나면 difficult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마지막으로 to read the book 얘가 요 자리에 붙게 돼요. 그러면 이 문장을 우리가 보면 주어, 동사 얘는 가목적어고요. difficult가 목적격 보어 그 다음에 얘가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가목적어를 쓰면서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의 순서가 뒤집어지게 된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쓰여서도 얘들아 가목적어는 가짜니까 당연히 해석 안 되는 거고 해석은 원래 우리가 위에 문장을 했었던 것처럼 그냥 그대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쓸 때 이 자리에 들어가는 동사들이 몇 개 있습니다. 지금처럼
find나 think나 뭐 이런 동사들이 들어가고 나면 혹은 요것도 있어요. make나 이런 동사들이 들어가고 나면 그 뒤에 it, 그 다음에 요 뒤에 목적격 보어, 그 뒤에 목적어 요 순서로 대부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에서 나오는 것 중에 관용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은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make it a rule to 라는 표현이 있어요. to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make it a rule to 동사 원형 그러면 it이 일단 가목적어고 그 다음에 a rule이 목적격 보고 to 부정사가 목적어인 상태거든요. 근데 이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뭐뭐 하는 것을 규칙으로 삼다 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거는 관용 표현으로 많이 보는 거지만 실제로 it은 가목적어로서의 역할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책에 있는 문장을 잠깐 하나 보려고 했는데요. 어디를 볼 거냐면 여기 목적어로서 라고 할 때 2번 문장 한번 보세요. He promised to feed me 그 다음에 He promised me to come at 6 라고 들어가 있죠. 지금 여기에 보시면 첫 번째는 to 부정사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promise라고 얘기하는 일반 동사 뒤에 to 부정사가 오면서 to for이 목적어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밑에 문장은 똑같은 promise라는 일반 동사가 쓰였어요. 그런데 그 뒤에 me가 나에게 라는 간접 목적어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to come at 6는 직접 목적어의 자리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일반 동사 뒤에 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관계에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저거는 조금 특이한 경우기는 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얘기한 거 여기 4번에 보시면 여기 있죠. I make it a rule to jog around the park every morning 이라고 들어가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make it a rule to 동사 원형 그러면은 뭐뭐 하는 것을 규칙으로 삼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장은 나는 every morning 매일 아침 around the park 공원 주변을 to jog 조깅하는 걸 규칙으로 삼고 있다 라는 표현이 됐었죠. 자, 그 다음에 목적어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보어로 쓰인 경우를 봅시다. 우리가 보어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주격 보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목적격 보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격 보어는 뭐 그냥 이렇게 짧게 줄여서 쓸 수가 있겠죠. 말 그대로 주격 보어는 뭐냐면은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게 주격 보어고요.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다 그러면은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게 목적격 보어예요. 그런데 투부정사는 이 두 가지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학자들 사이의 의견이 조금 분분한 거이긴 하나 대부분의 문법 책에서 목적격 보어로 쓰여지는 건 일반적으로 명사적 용법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간혹가다 어떤 분은 목적격 보어 자리에 들어간 투부정사는 형용사적 용법이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90% 이상은 명사적 용법으로 봐요, 일단. 그래서 명사적 용법에서 같이 설명을 하는 거죠. 보어로 쓰여진 경우에는 그냥 뭐뭐 하는 것이다, 뭐뭐 하기다 라는 식으로 해석이 되어지기 때문에 특별한 해석 방법이 있다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얘는 그냥 형태를 잘 보셔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보시면 My job is to teach English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문장의 문장 성분을 우리가 나눠보자 라고 얘기를 하면 My job이 주어, is가 동사, to teach English가 나의 직업에 대한 보충 설명이죠. 즉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to teach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주격 보어다 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목적격 보어는 동사가 특별히 어떤 동사가 있어야지만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씁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취하는 동사에 어떤 애들이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이런 애들을 외워두시면 되겠죠. want, expect, advise, tell, ask, order, force, allow, enable, encourage, persuade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 뒤에 목적어가 들어가고 나면 그 목적어 뒷자리에 일반적으로 투부정사가 들어간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목적격 보어로 쓰여지는 투부정사는요. 일반적으로 목적어가 직접 하는 행동을 설명하는 게 목적격 보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거죠. 이렇게 보실까요? 그 의사는 나에게 충고를 했어요. 그 음식을 먹지 말라고 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이 문장에 내가 문장의 성분을 한번 나눠 볼게요. 그럼 이렇게 될 거고요. The doctor 주어, advised 동사, me가 목적어고요.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애가 목적격 보어거든요. 근데 관계를 한번 잘 보세요. 일단 첫 번째, 주어는 동사의 행동을 합니다. 즉 의사가 한 행동은 나한테 충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되냐면 나는 그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목적격 보어의 내용은 목적어가 해야 되는 행동을 목적격 보어 자리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의사가 나에게 그 음식을 먹지 말라고 충고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쓰여지려면 지금처럼 저런 동사들이 있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하나만 더 쓸까? 여기 하나 더, 같은 애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이 부분 한번 보시면요. 그래서 보어로서 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 한번 보실게요. 대부분 주격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거는 비동사 뒤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my wishes 한 다음에 is라는 비동사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to live라는 투부정사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투부정사는 일반적으로 보어로 쓰여졌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 밑에 보면 투부정사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밑에 있는 이 첫 번째 투부정사 있죠? 얘는 문장의 맨 앞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주어로 쓰여진 투부정사다 라고 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있는 이 투부정사는 비동사 뒤에 있기 때문에 보어로 쓰여져 있구나 라고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를 보면 그녀를 잠깐만, 이걸 우리가 주어라고 하면 안 되겠다 얘들아. 그 여자를 보면 그녀를 사랑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저거는 우리가 부사적 용법에서 한 번 더 보게 될 거예요. 지금 저거를 주어로 보기는 조금 어렵겠네요. 저 투부정사는 부사적 용법의 조건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긴 해요. 자, 그 밑에 보시면은요. ask 목적어 투부정사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보면은 나는 요청을 했고요. 그는 나를 도와주는 행동을 해야 되는 상태예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죠.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는 나를 허락했는데 나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 밑에 있는 to do도 내가 하는 행동을 설명해주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중에서 조금 특이한 형태 중에 하나인데요. 뭐냐면은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입니다.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의문사가 들어가면 무조건 명사절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 의문사와 투부정사가 엮여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늘 명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물론 주로 무엇으로 쓰여지게 되냐면 주로 목적어로 쓰여지긴 합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주어나 보어 자리에 아예 안 쓰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주로 목적어 자리에 쓰인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의문사 투부정사는 종류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종류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우리가 가장 많이 쓰여지는 건 what to 동사원형 이렇게 돼요. 그래서 what to 동사원형은 무엇을 뭐뭐 할지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how to 동사 원형이 있어요. how to 동사 원형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되어질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뭐뭐 할지 혹은 뭐뭐 하는 방법이라고도 얘기를 해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쓰여지는 거 when to 동사 원형이죠. 이거는 언제 뭐뭐 할지. 네 번째 where to 동사 원형입니다. 이거는 어디에서 뭐뭐 할지. 그 다음에 who 또는 whom to 동사 원형입니다. 이거는 누가 혹은 누구를 뭐뭐 할지. 그 다음에 또 하나 which to 동사 원형입니다. 어느 것을 뭐뭐 할지 라고 얘기를 해줘요. 웬만한 의문사는 다 쓰여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절대로 쓰시면 안 되는 의문사가 하나 있습니다. 써놓고 보면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쓰지 않는 아이예요. 누구냐면은 Y2 동사 원형입니다. 이거는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 저기에 있는 저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표현으로 바꿔 쓰기도 하는데요. 의문사, 주어, should, 동사 원형 이렇게 바꿔서 써주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보실게요. I learned how to drive a car 라고 썼어요. 그러면 우리 이거 해석할 땐 뭐라고 해석해요? 나는 운전하는 방법을 배웠다. 혹은 어떻게 운전할지 배웠다 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시면 how to drive 라고 해서 의문사 투부정사가 들어가 있고요. 이때의 용법은 learn이라는 일반 동사 뒤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명사적 용법 중에서도 목적어로 쓰여진 경우구나 라고 얘기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때의 의문사 투부정사 우리가 의문사 주어 should 동사 원형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how I should drive 이렇게도 바꿔 써주실 수 있어요. 해석은 똑같아요. 그래서 I learned how I should drive a car 이렇게 써주실 수 있죠. 저거 뭐 바꾸는 건 사실 어렵지 않으니까요.
의문사 투부정사 중에서 우리가 의문사는 아닌데 투부정사가 같이 붙는 애가 있어요. 누구냐면은 whether to 동사 원형입니다. whether는 분명히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접속사인데 요 뒤에 투부정사가 붙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쓰여지면 뭐뭐 할지 안 할지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whether가 뭐뭐인지 아닌지 라고 쓰여지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whether를 if로 바꿔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다라고 해서 얘를 우리가 if to 동사 원형으로 쓰시는 건 안 돼요. whether to 동사 원형은 되지만 if to 동사 원형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부분인 거죠. 자, 명사적 용법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관용 표현입니다. 물론 뭐 형용사적 용법에도 있고 관용 표현 다 있는데 일단 첫 번째 manage to 동사 원형입니다. 이거는 가까스로 뭐뭐하다 라는 뜻이에요. 사실 manage to 동사 원형은 진짜 많이 쓰여지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care to 동사 원형입니다. 많이 쓰여지는 표현은 아닌데요. 이거는 뭐뭐 하고 싶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would like to 동사 원형 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정말 많이 나오는 적입니다. be about to 동사 원형이고요. 이거는 막 뭐뭐 하려고 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seek to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뭐뭐 하려고 애쓰다 노력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표현을 우리가 try to 동사 원형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fail to요. 이거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fail to를 실패하다라고 해석이 되어지는 경우는 100에 하나도 없어요. 지금 fail to 동사 원형은 일반적으로 부정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뭐뭐 하지 못하다 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요. Nothing remains but to 동사 원형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는 뭐뭐 할 수밖에 없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뭐 하는 것 외에는 남아있는 수가 없다. 이런 표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관용 표현이 지금 나와 있는 예문이 지금 책에 있거든요. 그래서 책을 잠시 보실게요. 마지막 관용 표현 한번 보시면요. 나는 산책하고 싶지 않다라고 할 때 care to go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be about to 동사 원형 어떤 것이 꼭 일어날 것 같다 라는 말이 되겠죠. so to do 라고 되어져 있는데 아마 쓰기의 과거형 과거분 사용 모르는 친구들 많을 거예요. 지금 여기는 요 so to는 seek, sought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잘 안 쓰이는 동사다 보니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fail to 동사 원형 있는데 나에게 이메일 보내지 않는 것을 하지 마라 라는 말이니까 꼭 보내 라는 말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nothing remains but to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포기하는 것 외에는 남아있는 게 없다 라는 말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용 표현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저게 저렇게 그냥 관용적으로 쓰여지는 거야 라는 거니까 외우시는 게 답입니다. 특별한 거는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